자, 가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진입하신 도로의 주행 방향을 확인하세요. 자, 이거 뭐 역주행 아니고요. 요금 결제하고 출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가로공원, 신월 가로공원 공영주차장이고요. 자, 설 연휴쯤부터 해가지고 눈이 좀 많이 내렸어요. 여기도 지금 오늘이 금요일인데 지금 보시듯이 이렇게 눈이 좀 많이 내려 있는 상태고, 길은 뭐 미끄럽죠. 이렇게 악셀 밟아보면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지금이 저녁 6시 한 20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실외는 영하까지는 아닌데 기온이 한 1도 정도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자, 짧은 거리지만 주행하면서 제가 이제 발산역 정도까지 갈 예정인데, 가는 도중에 아이오닉 5N을 짧게나마 한번 시승해본 그냥 간단한 느낌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아이오닉 5N이 출시된 이후에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제 시승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근데 이제 짧은 시승으로는 솔직히 차의 어떤 뭐 포텐셜이나 이런 걸 느끼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뭐 하루 정도는 제가 렌트를 해서 좀 타보면서 뭔가 시승 영상이나 이런 것도 좀 촬영을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그 관심이 많으신 매니아층들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그 시승차를 구할 수 있는 루트가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현대 셀렉션이라고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1단위로 차를 렌트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렌트를 해보려고 작년부터, 제가 작년 한 가을쯤부터 계속 그 차를 렌트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그 아무리 이렇게 렌트를 하려고 이 일정을 찾아봐도 항상 찾을 때마다 렌트 가능한 날짜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 차를 선점을 해서 이렇게 타고 다니셨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일정을 모니터링을 해보고 있었는데, 도저히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디 좀 개인적으로 렌트를 해볼 만한 곳이 없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우연치 않게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그 시승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드라이빙 라운지라고 이제 현대자동차 시승센터 같은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곳에서 이제 시승차를 렌트를 해서 타볼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이벤트로 제공을 해주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죠. 이벤트는 추첨이니까. 제가 이제 아이오닉 5N을 신청을 했는데 이제 운이 좋게도 시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시간이 좀 안 되는 시간 정도를 시승을 해봤어요. 우선 뭐 아이오닉 5N에 제가 탑승을 해본 거는 이번이 두 번째긴 합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현대자동차 일산 지점이었었나? 거기서 제가 이제 미리 사전에 조율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들렀다가 혹시 아이오닉 5N 시승이 가능하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딜러님한테 한번 여쭤봤었고, 되게 이제 그 딜러님은 친절하셨는데 그 자동차가 배정이 안 돼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승차가 없다라는 얘기죠, 아이오닉 5N은.
시승차가 없고 대신에 전략 시승 차량이라고 그때 뭐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이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하여튼 일반인들 대상으로는 이제 일반인들 대상으로 돌리는 시승차는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전략 시승 차량이라고 한 대가 있긴 한데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단독으로 시승을 해볼 수는 없고 이제 그 딜러가 이제 동승을 한 상태에서만 시승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딜러님이 자기 본인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그냥 주차장에서 짧게 그냥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정도만 운전을 잠깐 해봤었고 그때 사진 좀 찍고 말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1시간 정도, 근데 1시간이라고 해도 사실 시승이 굉장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게 그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포함된 것이 뭐 차 시승에 관련된 각종 이제 서류 작성, 그리고 뭐 시승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설명, 그런 것들 뭐 간단하게 이제 듣고 나서 그다음에 차량에 탑승한 이후에도 바로 주행을 하는 건 아니었고요. 이제 각종 부분에 대한 조작에 대한 간단한 한 5분 내외 정도의 설명을 들어본 후에 이제 같이 동승하신 분을 도슨트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도슨트는 이제 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 이런 데서 이제 안내해 주시는 분을 도슨트라고 하는 걸로 저는 익숙한데, 좀 특이하게도 여기서는 이제 도슨트라고 하시더라고요. 드라이빙 도슨트 분이 이제 안내해 주시는 경로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았었는데 그 기능들을 하나하나씩 체험해 보는 그런 식으로 시승이 이제 진행이 됐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좀 서두라고 보자면, 하면서 이제 여러 모드들을 사실 제가 테스트를 해보긴 했었는데 이 느낌을 워낙 기능들이 다양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느낌을 다 제가 느껴보기에는 너무 시간이 좀 촉박했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히 자동차만 주행을 해본 걸로만 따져보면은 이게 1시간은 고사하고 한 30분 정도 되려나? 그 정도 시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차에 대해서 이제 온전히 느끼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인상적이었었던 점이 이제 크게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였냐면은 타이어는 아마 출고 타이어가 장착이 돼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도스트 분이 말씀을 하시기로는 피렐리 이제 P0, 그게 출고 순정 썸머 타이어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제가 시승을 하러 갔었던 날 기온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어서 제 기억에는 지금이랑 거의 큰 차이가 없었던 것 같고, 눈도 살짝 내렸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의정부니까 북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온이 서울보다는 조금 더 낮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좀 주행을 하는데 서머 타이어가 장착이 돼 있으니까 일상적으로 이제 주행을 하다 보면은 지금 제 차도 그렇고 이 서머 타이어가 장착된 경우에는 일단 스티어링을 약간이라도 이렇게 꺾어서 조향각을 준 다음에 이제 움직이게 되면 이 타이어가 워낙에 이제 경화가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노면하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접지를 잃으면서 드득드득 이런 식의 이제 소음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출발할 때 당시에도 전혀 소음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신기하다라고 느껴졌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이오닉 5에는 사륜 조향이 들어간 모델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차체 크기에 비해서 회전 반경이 아반떼라던가 벨로스터에 비해서 회전 반경이 좀 더 작았어요. 그러니까 더 작은 반경에서 유턴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 부분이 조금 새롭게 느껴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인상 깊었었던 것들은 이제 뭐 급가속 같은 것들. 거기서는 NGB라고 하던데, N 그린 부스트라는 모드가 있어서 이제 누르게 되면 순간적으로 최대 출력을 제공해주면서 급가속을 만들어주는, 최대 출력을 이제 다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드였는데, 아이오닉 5에는 마력이 한 650마력 정도가 되잖아요. 그 NGB 모드에서는 마력이 더 올라가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근데 650마력 정도가 되는 출력이 뭐 사륜구동이라고는 하지만 이 겨울철 노면 그리고 큰 타이어, 그러니까 큰 휠이죠. 21인치의 휠과 썸머 타이어 조합임에도 불구하고 타이어가 슬립하는 느낌이 전혀 없이 가속이 되는 게 굉장히 좀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왜냐하면 지금 정도 기온에서 이제 시승차 같은 경우에는 밤새 거기 주차가 돼 있었을 테니까 타이어가 분명히 식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 차 같은 경우에는 뭐 280마력 정도 되는 거, 비록 이제 전륜구동이긴 하지만 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한 4-50km 정도를 주행을 하고 있다가 시속 프락셀을 밟게 되면 이거 뭐 거의 100% 전륜에서 슬립이 나거든요. 근데 650마력 정도 되는 출력을 그대로 다 네 바퀴로 쏟아붓는데도 슬립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이제 트랙션을 컨트롤하면서 나가는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이런 게 그 전기차의 어떤 트랙션 컨트롤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런 부분이 놀라웠었고, 사실 그만큼이나 좀 놀라웠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이어서 우회전하세요. 생각외로 승차감이 전방에 연속으로 정말 괜찮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괜찮다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이제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뭐 제주도 여행을 간다던가 했을 때 이제 일반 모델이죠. 그 이륜구동, 후륜구동 모델을 렌트를 해서 뭐 한 며칠 정도를 이제 타본 적이 있는데, 그걸 타봤을 때 느낌이 뭐랄까, 전기차들에서 느껴지는 어떤 특유의 좀 단단함 같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도,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도 그런 단단함들이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한 그 정도 느낌, 혹은 그것보다 이제 고성능 모델이다 보니까 좀 더 단단하겠지. 그러니까 요철 같은 것들을 만나거나 뭐 과속 방지턱을 넘거나 뭐 이제 이런 상황일 경우에 초기 반응이 좀 더 딱딱한 느낌으로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일단 제가 주행한 환경에서는 뭐 당연히 방지턱 넘을 일도 있었고 여러 요철들을 만날 일도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아반떼 M보다 그 초기에 느껴지는 그 딱딱한 반응이 덜했습니다. 이게 이제 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무게도 더 무겁고 그다음에 마력도 더 높고, 보통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서스펜션 세팅이 좀 더 단단해지기 마련인데, 이게 고성능 모델, 그러니까 M 모드 같은 이 최고 성능 모드로 놓고 주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느껴지는 어떤 예민함의 이런 부분들이 이런 정도 수준으로도 이 출력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 제어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좀 저는 처음 경험해 본 부분이어가지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해 볼 이제 이 고마력 차들, 고출력 차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길게 시승을 해볼 일은 당연히 없었지만, 그래도 한 몇 시간 정도 타본 걸로 판단을 해봤을 때는 제 채널 영상에도 있지만 뭐 M3, 292 M3라던가 아니면은 채널에는 없지만 뭐 1M이라든지 BMW, 그리고 비교적 이제 근래에 타봤었던 차들 중에서는 뭐 MX5라던가 그다음에 뭐 GT86이라든지, 혹은 이제 좀 고마력으로 가면은 이제 카이맨 GT4 모델 같은 경우, 그게 이제 한 380마력 그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들을 타봤을 때도 그 특유의 초반에 느껴지는 어떤 단단함 같은 것들은 있었거든요. 방지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델들보다도 훨씬 상회하는 마력, 그리고 더 훨씬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거의 안 느껴진다라고 판단이 될 정도로 서스펜션이 초기에 어떤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되게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주는, 근데 그러면은 마냥 어떤 출렁거리냐,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빠르게 코너링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이 방지턱을 딱 이렇게 넘은 다음에 이제 후진동이라고 하죠. 그 한번 충격을 먹고 다시 이 리바운드가 되는 과정에서
깔끔하게 한 방에 딱 잡아주는 걸 보면은 이게 이제 댐퍼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좀 단단하게 세팅이 돼 있는 거란 말이죠. 스트로크 범위가 넓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초기에 오는 반응을 뭐 어떤 식으로 제어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좀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선으로 조율을 하면서도 잡아줘야 될 어떤 스포츠 주행의 특성상 잡아줘야 될 뭐 롤이나 피칭이라던가 이런 불필요한 과도한 움직임 같은 것들은 또 깔끔하게 잡아주는, 그게 이제 M모드 같이 최고 성능을 내는 모드에서도 그런 게 가능하다라는 게 굉장히 좀 신기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그때 좀 빨리 달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던가 코너링을 조금 스포티하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있었으면 좀 더 체감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럴 만한 상황은 못 돼서 그 부분은 이제 좀 아쉬웠고, 그래서 그 두 가지에서 한 세 가지 정도가 제가 아이오닉 5N을 타보면서 느낀 이제 일종의 약간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야, 이 정도 고성능에서 이런 세팅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정말로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불편함 없이 가족들이 다 타고 다닐 수가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반떼 N 같은 경우에도 벨로스터 N에 비하면은 뭐 타협이 많이 된 모델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특유의 단단함, 초반에 조금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체감이 될 정도로, 이거는 이제 뭐 누구나 체감이 될 정도로 아마 느끼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조슨트 분이 제 옆자리에 타다 보니까 와이프가 제 뒷자리에 탔는데 뒷좌석은 좀 튀고 딱딱하고 그런 느낌이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